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가족이 내 마음의 쓰레기통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 말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이해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런 생각들에 대해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함정. 첫 번째 상황. 성인 자녀가 부모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 때 60대 후반의 한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저한테 화를 내요. 아내한테는 못하니까 어머니한테 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이런 상황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성인이 된 자녀가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부모에게 쏟아내는 경우 말이죠. 직장에서는 참고, 친구들 앞에서는 참고, 배우자 앞에서도 참지만 부모 앞에서만큼은 마음대로 감정을 토해내는 겁니다. 엄마니까 이해해 줄 거야. 아버지니까 받아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에게도 감정이 있고 상처받을 권리가 있어요. 두 번째 상황. 배우자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 때 결혼 생활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아내는 시댁이나 친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쏟아내는 상황들 말이죠. 부부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계속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상대방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24시간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의 감정을 조절할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지거든요. 세 번째 상황. 형제자매 간의 감정 쓰레기통 관계. 언니니까 이해해 줄 거야. 동생이니까 받아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나머지 가족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맞이거나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형제자매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그 사람은 묵묵히 들어주는 거죠. 왜 가족이 쓰레기통이 될까? 안전함이라는 착각. 가족은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결국엔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안전함에 대한 확신이 때로는 가족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안전함이 무례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무감. 가족이니까 당연히 들어줘야 해.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 해. 이런 의무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이 건강한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있어야 해요. 표현 방법을 모르는 문화.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쓰레기통이 되었을 때의 심리적 영향. 자존감의 하락.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아주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이미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족 내에서마저 이런 역할을 강요받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울감과 무력감.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검은 물이 든 컵에 깨끗한 물을 부어도 탁해지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나이가 이런데 뭘 바꿔? 이런 생각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되게 됩니다. 나는 그저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아주는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죠. 실제 사례로 보는 가족 간 감정 쓰레기통 문제. 사례 1, 며느리의 하소연을 듣는 시어머니. 70대 시어머니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육아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합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남편이 육아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 괴로워하게 되죠. 사례 이성인 자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아버지. 65세 박 씨는 40대 아들의 직장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죠. 아버지, 요즘 회사가 정말 힘들어요. 상사는 무능하고 동료들은 이기적이고 후배들은 건방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 씨는 아들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갈수록 아들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신에게 전염되는 것을 느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조언은 전혀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는 용도로만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죠. 사례 3, 남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아내. 결혼 35년 차 이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가 남편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젊은 놈들은 예의도 없고 정치인들은 무능하고. 남편의 이런 불평불만을 매일 듣다 보니 아내는 점점 우울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밖에서는 점잖은 모습을 보이면서 집에서만 감정을 마음대로 표출하는 것을 보면서 아내는 자신이 남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건강한 경계선 만들기. 1단계 상황 인식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낸 후 홀가분해하는 반면 당신은 무거운 기분이 든다. 상대방의 문제를 들어주기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당신의 감정이나 의견은 무시되고 오직 상대방의 감정만 중요하게 여겨진다. 만나고 난 후 피로감과 우울감이 든다. 2단계 경계선 설정하기. 경계선을 설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을 정하는 것이죠. 시간 경계선, 오늘은 30분만 이야기하자라고 미리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은 당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제 경계선, 나는 내 직장 상사 욕은 더 이상 듣기 싫어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건설적이지 않은 불평불만은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정 경계선, 나도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라고 자신의 감정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감정 배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단계 대화 방식 바꾸기. 감정 쓰레기통 역할에서 벗어나려면 대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질문하기.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단순히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되 해결책 제시하기. 그 기분 이해해.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 라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무조건적인 공감보다는 건설적인 대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표현하기.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라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당신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실제 적용법.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성인 자녀가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보세요. 아들아, 내가 힘든 건 알지만 엄마도 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 앞으로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해결책도 함께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녀도 부모를 단순한 감정 배출구가 아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로 여기게 될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랜 부부 생활에서 서로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여보, 당신이 힘든 건 알지만 나도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서로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상호적인 대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계속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죠.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계속 하소연만 한다면 형언니, 내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지만 나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서로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용기와 방법. 거절이 이기심이 아닌 이유. 많은 분들이 가족의 감정적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에요. 당신이 계속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한다면 결국 당신도 지치게 되고 상대방도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 점진적 거절법. 갑자기 모든 것을 거절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경계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30분만 이야기하자. 이번 주는 좀 바빠서 긴 전화는 어려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대안 제시법. 거절할 때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계속 들어주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게 어떨까? 친구들과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감정 표현법. 거절할 때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힘들어. 내 감정도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거절 후 대처법. 거절을 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이 갑자기 바뀌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번 세운 경계선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려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새로운 관계 만들기.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감정 쓰레기통 관계에서 벗어나면 더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 말이죠. 이런 관계에서는 한 사람만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진정한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소통 방식. 감정 나누기. 나는 오늘 이런 기분이야 라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들어주는 것이죠. 해결책 함께 찾기.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문제를 토로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죠. 긍정적 경험 공유. 부정적인 감정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서로 공유하고 기뻐해 주는 것이죠. 경계선이 있는 사랑.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을 만드는 것을 사랑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요. 경계선 없는 관계는 결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모하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경계선이 있는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될 수 있죠. 자신만의 감정 관리법. 감정 정화 시간 만들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일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산책하기, 자연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정화됩니다. 좋아하는 일하기, 독서, 음악 듣기, 요리하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데만 익숙해지면 자신의 감정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나만의 안전한 공간 만들기.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감정을 침범할 수 없어야 해요. 방 한 구석이든 카페든 도서관이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무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자신이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감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의 감정도 소중하고 당신의 마음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